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56% 빠져서 2411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간밤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다우가 3.9%가 빠졌고요. 나스닥이 5.1%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이 5%가 이렇게 빠지는 걸 다 봅니다. 다우가 변동성이 그렇게 큰 지수가 아닌데 다우가 3.9% 이렇게 빠진 것도 네, 정말 엄청나게 큰 낙폭이네요. 하루에 1200포인트가 빠져버리니까요. 최근에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온 거를 하루에 그냥 다 토해냈습니다. 어제 이렇게 폭락이 나온 게 이 결국에 CPI가 또 문제가 됐어요. CPI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게 정말 이 서프라이즈하게 이제 하이가 나왔거든요. 컨센서스가 8.1%였는데 8.3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인플레가 조금 이렇게 꺾이고는 있는데 두 달 연속 떨어지기는 했죠. 근데 너무 지금 전달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폭이 작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컨센서스가 8.1이었지만 한 7.9나 뭐 이 정도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뭐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으면 주식시장이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인플레가 안 잡히는 그런 모양이 나오니까 완전히 또 이 패닉 그런 상태가 또 왔습니다. 이 연준이 결국에는 긴축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이번에 이제 FOMC에서 0.75% 올리는 거가 거의 뭐 확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심하면 1% 얘기도 나와요. 네, 그래서 뭐 1%로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어쨌든 긴축이 강하게 나올 거로 예상이 되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엄청나게 빠져버렸습니다. 그 결국에는 기준금리가 지금 보면 내년에 4%가 넘어갈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4%가 넘는다는 거는 주식 시장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추정 EPS로 봐도 PR이 한 17배 뭐 이 정도 수준 되는데요. 17배라고 해도 이제 주식 수익률이 한 6%가 안 되거든요. 금리가 4%인데 주식 수익률이 6%라 그럼 너무 작죠. 결국에는 PER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PER이 뭐 한 15나 14 뭐 이 정도까지 빠진다고 하면 거의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20%가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공포가 있죠. 그래서 다우로 봤을 때는 뭐 여기서 20%가 더 빠진다 그러면 거의 2만 5천 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공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내년에 정말 그렇게 갈 건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지금 일단은 금리 상황이 굉장히 부담되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이제 장 시작은 뭐 꽤 폭락세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의외로 우리나라가 좀 낙폭을 줄였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거의 뭐 2.5% 이렇게 많이 빠지다가 1.5% 정도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가 워낙 이제 미국에 비해서 많이 빠졌었고요. 절대적인 레벨이 낮기 때문에 2400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PR로 봐도 지금 우리나라는 9대고요. 네, 그래서 주가 수익률 자체로 10%가 넘어가죠. PBR로 봐도 이제 0.9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표상으로는 싸긴 쌉니다. 근데 뭐 항상 우리나라는 지표상으로 싸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조금 이제 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게 또 섹터가 좀 강한 섹터가 있어가지고 조금 지수가 버틴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보면 이런 2차전지 쪽이 강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0.3% 올랐고요. 삼성 SDI도 1.99% 이렇게 올랐고요. 포스코 케미칼 3%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을 보면 뭐 오늘 같은 이런 폭락장에서도 이렇게 플러스가 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솔루션 같은 태양광 여전히 강하죠. 오늘도 약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KTNG 같은 배당주가 조금 방어를 해줬고요.
네, 그래서 뭐 그 정도가 올랐는데 역시 뭐 이런 전면적인 하락 장세기 때문에 빠진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나머지 종목들은 다 빠졌다고 보면 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2% 빠져서 뭐 지수보다는 좀 더 빠졌습니다. 네, 역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들어가죠. LG화학 소재 쪽 사업이 이제 기대가 되니까요. 그래서 좀 덜 빠졌고요. 0.3%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 현대차도 나름 선방한 것 같아요. 1% 정도 빠졌고요. 네. 그리고 뭐 확실히 이런 네이버 같은 주식이 많이 약해요. 미국도 나스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T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약할 수밖에 없는데 네이버도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이 그 신저가를 썼군요. 오늘 22만 6천 원까지 빠졌었는데 네, 결국에는 또 신저가를 갔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비해서 이제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고요. 네. 그래서 이 큰 하락 추세가 아직도 돌아올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추정 PER이 32배이기 때문에 이 지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32배 정도라는 거.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가격이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게 뭐 아주 좋으면 뭐 또 괜찮은데 지금 보면 네이버는 이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게 살짝 이게 걱정이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예전에는 26%씩 나왔는데 지금 이제 뭐 16% 이렇게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매출 성장 자체는 잘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올해 뭐 8조 이렇게 나왔고요. 내년 가면 뭐 거의 10조 정도 나올 거라고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에너지 솔루션 강하네요. 오늘도 고가가 이제 50만 원 터치를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거의 이 뭐 상장 초기 때 이렇게 높은 고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최고가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치 지표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뭐 130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미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런 PER이나 이런 걸로 가는 그런 주식은 아니고요. 어, 지금 약간 희소성이 강하죠. 우리나라 지금 이런 전체적인 업종에서 전망이 그래도 가장 좋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수급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계속 사면서 네. 그래도 지금 이런 가격에서는 뭐 신규 매수하기에는 정말 뭐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지고 1395원까지 갔었습니다. 장중에. 그래서 1400원을 넘지는 않았는데 1400원 이제 정말 가깝습니다. 1400원을 결국에는 넘을 것 같기는 하네요. 뭐 거의 지금 왔거든요. 네, 그래서 WTI 같은 경우는 지금 87달러 뭐 이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안 올라가면 그래도 다행이긴 합니다. 87달러.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WTI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뭐 WTI는 빠지면 빠질수록 좋은데 87달러 뭐 그렇게 그래도 싼 수준은 아니죠. 차라리 WTI가 뭐 70달러대나 이렇게 식으로 또 가면 그 석유 가격이 싼 거를 또 호재로 삼아가지고 주식이 조금 괜찮을 수도 있는데요. 네, 아직 뭐 그렇게 아주 싸다는 그런 수준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 선물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이고요. 그리고 미국 물가 지표가 나온 다음에 또 오늘 영국 물가 지표가 나왔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영국 물가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꺾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보면, 네, 오늘 발표했죠. 컨센서스가 10.2%였는데, 10.2%라는 거는 지난달보다 살짝 오를 거로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거의 미미합니다만은 10.1에서 9.9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보다 어쨌든 낮게 나왔다는 거.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물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가 지표들이 이렇게 좀 낮게 나와줘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 많이 꺾였죠. 그래도 6.3에서 5.7을 이렇게 많이 꺾였기 때문에 10월 5일 가면 이제 또 우리나라 9월 물가 지표가 나오는데 좀 많이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물가가 안정이 되면 또 주식 시장은 또 괜찮을 상대적으로 이제 선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일본이 그렇죠. 일본은 뭐 물가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왔는데 절대적인 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2.6%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일본 시장이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이 2.7%로 많이 빠지긴 했는데 올해로 보면 지금 다우가 14% 빠진 상황에서 니케이가 3%밖에 안 빠졌습니다. 네, 코스피는 지금 뭐 19% 이렇게 빠졌죠.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